네, 인권과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인별다방, 다음 주제는 관계와 위계입니다. 학교 안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고요. 그 안에 당연히 위계도 있을 것 같고요. 학생과 선생님의 위계도 있을 텐데 선생님들 간에도 또 위계가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교장 선생님도 나와 계시니까 툭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평교사 선생님들 사이의 위계.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복장 규정도 폐지되도록 개정이 되면서 저희 학교에 규정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체육복 등교가 가능하도록 됐더라고요. 근데 그 규정이 상황에 따라 뭐 교장의 허락하에 체육복으로 등교할 수 있다. 복잡한데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새로운 교장 선생님에게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결정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나는 체육복 등교 괜찮은데 다음 교장 선생님이 어떠실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합의해서 민주적으로 하라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왕정인 거죠. 제가 이제 학생참여위원회 교육을 갔을 때 이제 학생 회장들 교육인데 학생들한테 이제 여러분 다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랬더니 선생님 아니라고. 각 학교마다 교장의 온도라는 게 있다고. 이게 아무리 제도적으로 해도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 교장의 온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학교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학교장의 그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사실 학교 자치를 해라 라는 그런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이나 교사들의 의견을 수합해가지고 학교에서 정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교장 선생님도 있고 아니신 교장 선생님도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특히 이제 학생들을 규제하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학생들에게 이거 너가 혼자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대토론회에서 학부모님 설문조사 받았지, 선생님들 설문조사 받았지, 이거 이렇게 다 한 거야. 근데 사실 걔네들은 그 저희 학교 규정이 만들어질 3년 전에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이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지점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인 다음에 학교 자치로 결정을 할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맥락화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동체의 절차나 규정을 적용시키기 전에 이 절차나 규정을 만든 위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의 문제부터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 듣다 보면 송 선생님 네. 간질간질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모르게 혹시 힘을 행사하지 않았나 하는 돌아봄.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이 결정한다 이런 공문들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교장은 역할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사적인 신분으로 뭔가 학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분인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학교 자치도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잘 민주적으로 소통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해낼지를 교장이 책임지고 행사를 그런 과정을 거치라는 걸로 해석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발언권 의 크기는 선생님들이 느꼈을 때 좀 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나의 의견도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다른 의견을 소통하면서 좀 더 나은 의견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가 함께 설정한 지향이나 비전에 크게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면 좀 존중해주고 이런 방식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사람이 교장인 것 같아요. 반면에 그럼 교육청하고 또 교장 선생님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그것도 위계일 텐데.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사사건건 이렇게 간섭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진정한 학교 자치가 이루어지려면 학교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를 점점 넓혀주고 키워줘야 되는데 사사건건 아주 적은 부분에까지 결정해서 내려주는 이런 공문들이 있을 때 불편함을 느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런 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냐, 왜 거기에서 결정해 주느냐 라고 항의를 했을 때 꼭 하는 답변이 그거예요. 이거 결정해서 공문으로 내려보내라는 항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함께 바꿔가야 할 문화가 아닌가.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위계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두 가지 키워드가 인권과 자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사실 인권의 문제는 권력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자율로 맡겨버리면 소수자의 인권은 계속 이렇게 제대로 보장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같이 결정하지만 기본 원칙은 각 인권을 존중하는 데서 저는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교장 선생님들이 주로 어쨌든 하시는 역할은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교사, 학생, 학부모든 아니면 학생 안에서든 가장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인권을 보장해줘야 될 그 학생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원칙은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또 기간제 선생님들과의 위계 문제 이런 것들도 많다고 그러던데, 혹시 뭐 김 선생님? 저는 이제 지금은 전교사로 재직 중에 있지만 이제 1년 정도 기간제 교사를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뭐 기간제 교사로 딱히 막 엄청난 차별을 받고 그런 학교 문화도 아니었고 했지만, 이런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눈치를 좀 보게 되고, 복장 지적 같은 것들도 있었고, 사실 저는 지금 이제 전교사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저는 뭐 청바지를 입고 학교도 가고 뭐 면바지를 입고 싶을 때는 내가 입고 싶은 걸 입고 학교를 가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정장을 차려 입으면서 여름 때까지 좀 다녔던 그런 거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가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때 느끼지 못했던 위계들 같은 것들이 정말 내가 가진 그런 권력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크구나. 어떤 사업을 신청할 때도 아니면은 어떤 예산을 쓸 때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제 교사의 문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학교의 기피 업무를 많이 맡으시거든요. 학교의 악역이라든지 아니면 지향해야 될 모습 같은 것이 오히려 막 강요되는 경우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학생들도 어쨌든 이런 교사 간의 위계가 있기 때문에 초반부에 뭐 교권 침해다 이런 것에 문제가 불거질 때 사실 기간제 교사나 뭐 여교사나 이런 좀 학생들이 보기에 약해 보이는 교사들이 이제 타겟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학생들이 특별히 더 악해서라기보다는 학교 안에서 그런 차별적인 위계들이 학생 입장에서도 목격이 되는 거죠. 저는 좀 학생 인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교사와 학생이든 교사와 기간제 교사든 뭐 교사와 뭐 그 관리자든 교장 교감 선생님이든 우리가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인간적으로는 평등하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같아요. 그래야지 학생들 사이에서도 내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뭐 다 서로 다른 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평등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교사 학생이 맺는 관계나 교사와 교사가 맺는 관계에서 학생들이 관찰하고 목격한 바 대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집단 따돌림이나 아니면은 정말 학교 폭력 문제 같은 것들도 학생 간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학생 간의 위계조차도 사실 학교 문화의 위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학생들은 그런 학교 분위기 속에서 더 뭔가 억압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인권에 침해당하는 상황에서도 그 인권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을 소수자로 위치시키는 그런 학교 문화가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직원 회의 때는 발언을 잘 못하시나요? 발언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교직원 시간에 그거를 발화하기까지의 정말 많은 그런 재검열도 거쳐야 되고 고민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발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직원 회의에서 그냥 평교사들의 그 발언권이 보장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선 학교 문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바뀔 수 있는 주체가 교직원 협의 문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고 아이들이 좀 학생들이 배우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문화를 먼저 힘들지만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자치가 보장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게 좀 위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소수자성입니다. 학교가 본인의 소수성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 스스로의 소수자성을 탐구할 기회가 학교에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훈훈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듣고 싶습니다.